지금 누군가가 당신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익숙한 얼굴, 오랜 인연. 웃으며 현관문을 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의 집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에 기운이 쭉 빠지고 눈치 없이 휘젓고 다니는 행동에 숨이 턱 막힙니다. 내가 정성껏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후회가 마음을 때립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집에 들였을까? 여러분, 노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노후에 몸과 마음이 머무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마지막 쉼터입니다. 그런 공간엔 아무나 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든 사람이어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당신의 평화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사연을 통해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마음 고생만 하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지혜롭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잘될 라디오의 유익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박명자 씨 64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중학교 동창 최순희 씨로부터 3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명자야, 나 순이야. 이번에 한국에 이주 나가게 됐어. 그런데 급하게 나오게 돼서 머물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 일주일만 너희 집에 있으면 안 될까? 명자 씨는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서 지내. 남편도 괜찮다고 할 거야. 공항에서 순희 씨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죠. 하지만 사흘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오늘 아침은 뭐 먹어? 명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히 빵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같은 거 먹을 수 있을까? 시차 때문에 그런지 몸살 기운이 있네. 명자 씨는 남편 것만 챙기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두 사람의 식사와 청소, 빨래까지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곧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을 하루 앞두고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일주일 지낼 호텔은 어떻게 예약됐어? 순희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직 못했는데. 명자야, 너무 잘해줘서. 벌써 일주일인 줄도 몰랐어. 솔직히 호텔보다 여기가 훨씬 좋더라고. 미안한데 일주일만 더 있으면 안 될까? 명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제 정말 힘들어.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조금 더 있어도 돼. 그렇게 보름을 함께 지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명자 씨는 결국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순희 씨 부부가 떠난 뒤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살이 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받으면 거절해. 명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순이랑은 옛날부터 친했지만 이번 일로 너무 지치고 허탈해요. 여러분, 호텔 2주 숙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150만 원입니다.
명자 씨는 식비에 80만 원, 전기세, 수도세 추가,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았습니다. 집은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소비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의 친절이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번엔 이렇게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 사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대신 근처 좋은 게스트하우스 알아봐 줄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친절함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집은 남의 체면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9세 김현주 씨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현주야, 이번 주 토요일에 구미 사는 내 이모가 서울에 온단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저녁 준비 좀 해라. 현주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요?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영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비할 거 뭐 있니? 그냥 국이랑 반찬 몇 가지만 하면 되지. 갈비찜이랑 잡채 정도만 해. 너희 이사도 했는데 집 구경도 하면 좋잖니. 이모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신경 좀 써라.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주 씨가 지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모님이랑 식사하신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 택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서 하신대? 현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갈비찜에 잡채까지 준비하라시네. 근데 어머니가 왜 나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셨겠어. 체면 세우려고 그러신 거잖아. 하고 싶으신 대로 해드리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현주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아침부터 집 청소를 도왔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와 이모님, 이모부님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현주 씨는 음식을 챙기느라 앉지도 못하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서들 드세요. 차린 것 많이 없어요. 맛있게 먹어요. 현주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린 게 없다니.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저녁 내내 밥상에 술상, 과일까지 차려내고 밤 11시가 되어도 손님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부,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남는 방 있으니 자고 아침까지 먹고 가요. 결국 시어머니와 이모, 이모부님은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드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현주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했었어. 고마워. 현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적당히 중재해줬으면 좋잖아요. 나도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손님인데 어머니 댁에 모셔야지. 다음부터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의 부탁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윗사람의 부탁이라도 무리된 요구라면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나와 내 가족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어머니, 주말에 아이들 학원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대신 가까운 한정식집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명확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술은 집안의 평화를 한순간에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정재호 씨 65세입니다. 은퇴 후 시니어 일자리에서 근무하며 평소 성실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신뢰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후배인 이기철 씨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셔야죠. 재호 씨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철 씨, 이미 많이 마셨어.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러자 기철 씨가 재호 씨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형님. 형님 댁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집에서 딱 맥주 한 캔만 더 하고 가요, 네? 재호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기철 씨가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재호 씨는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 동료하고 딱 맥주 한 잔만 더 하려고. 간단한 안주만 좀 차려줘. 아내 영자 씨는 황당했지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취한 기철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형님 집 좋네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에요? 돈 많이 버셨구나. 영자 씨가 간단한 마른 안주를 준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철 씨는 얼마나 만취했는지 영자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시킨 지가 언젠데? 맥주가 이제 나와? 장사 안 하고 싶어? 순간 영자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 재호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봐, 기철 씨. 내 와이프야. 여기 우리 집이야.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집으로 들어오니 취기가 더 올라온 건지 기철 씨는 어떤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을 집으로까지 데리고 왔어요? 당장 내보내요. 당장. 영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결국 재호 씨는 택시를 불러 기철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 씨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기철 씨가 평소 때는 얌전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제 술이 과했나 봐. 영자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래요? 내가 욕까지 들었는데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얌전한 동료라고요? 술 먹으면 개가 되는데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우리 집에 술 먹은 사람들 데려와서 이런 수모겹게 하지 마요. 여러분, 연말이라 모임도 많아지고 술자리도 잦아지는 요즘입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버릇이 있는 사람을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했더니 일반인보다 쾌활 지수는 낮고 분노 지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분노가 쌓인 사람에게서 폭력적인 술버릇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60대 이상 알코올 분해 능력이 30대 대비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정 내 음주 갈등 사건의 60% 이상이 지인을 집에 초대한 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술은 약해집니다. 조금만 마셔도 몸이 힘들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더구나 술을 마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거나 관계를 나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져야 한다면 집으로까지 술자리를 연장해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집은 술자리의 연장이 아닌 휴식과 안식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정자 씨 7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정자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던 정자 씨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날씨 춥죠? 여기 자주 나오시나 봐요? 정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날씨 좋으면 혼자 집에 있지 않고 산책하러 나와요.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산책 나와요. 어머니 혼자 사시나 봐요? 저도 혼자 살아요. 정자 씨는 중년 여성이 딸같이 사근사근해서 운동 겸 산책을 나갈 때마다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좀 추운 날이라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까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여성은 정자 씨의 집을 편안한 듯 드나들었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밥까지 함께 먹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자 씨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여성은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가 쓰는 이 화장품 정말 좋아요. 피부 보들보들해지고 좋아요. 어머니도 한번 써보세요. 정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는 건데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져올게요. 어머니 피부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장품부터 시작된 구매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정기요,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을 그 여성이 가져왔고 정자 씨는 이를 하나둘 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전기요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잠도 잘 오고 허리에도 좋대요. 어머니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정자 씨는 상대방의 칭찬과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약해져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기꺼이 구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의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딸은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정자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요즘 알게 된 아주머니가 있는데 추천해 준 물건들이야. 다 좋다길래 산 거야. 딸이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 많은 물건이 혼자 사시는데 왜 필요해요? 대체 얼마를 쓰신 거예요? 따져보니 정자 씨는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물건 구매에만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나 집에 초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엄마가 좋은 사람인 거 이용한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자 씨는 딸의 말에 뒤늦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소비자원 2023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방문 판매 피해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판매 피해액은 평균 450만 원입니다. 피해자 중 70%가 외로워서 거절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경제 상태, 생활 패턴,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이런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 주변 관계를 항상 잘 묻고 알고 있어야 부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 5번째. 집 방문으로 경제력을 파악당하고 신뢰를 이용한 사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윤경애 씨 67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금과 예금을 합쳐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60대 여성 김복녀 씨를 만났습니다. 복녀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동에 사시는 것 같던데 인사드려요. 며칠 후 택배를 대신 받아주며 친해졌습니다.
복려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 사시나 봐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산 지 5년 됐어요. 경희 씨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우연을 가장에 만났습니다. 어느 날 복려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 집에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경희 씨는 고맙다며 복려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엔 경희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복려 씨 우리 집에서 차 한 잔 해요. 복려 씨가 경희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와, 언니 집 정말 좋네요. 넓고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요. 거실을 둘러보던 복려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 이 골동품들. 정말 예쁘네요. 저 사진은 자녀분이세요? 경희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복려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주 2, 3회 경희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마트도 동행했습니다. 복려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 동생 같아요. 만나서 정말 좋아요. 경희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려 씨가 진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복려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연금 얼마 받으세요? 저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는데. 경희 씨는 친한 사이라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120만 원 정도 받아. 그래도 예금이 좀 있어서 다행이야. 복려 씨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예금이요? 얼마나 있으세요? 경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3억 정도? 남편이 남겨준 거야. 며칠 후 복려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은요. 제 친오빠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지금 대박날 땅이 하나 나왔어요. 경희 씨가 물었습니다. 땅이요? 복려 씨가 경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개발 확정됐는데 아직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오빠가 내부 정보 알고 있거든요. 1년만 있으면 3배는 받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저도 5천만 원 넣었어요. 우리 오빠가 저한테만 알려준 건데 언니 혼자 사시니까 돈 좀 불리셔야죠. 은행 이자로는 언제 돈 모으겠어요? 이런 기회 평생 안 와요. 경희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복려 씨는 그 후로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복려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면 마감이에요.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추가로 2천 더 넣으려고요. 우리 오빠가 자기도 3천 넣는다고 했어요. 복려 씨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언니 은행 이자 봐요. 1억에 연 3%면 1년에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땅은 1년 뒤 3억이에요. 2억을 버는 거예요. 2억을. 경희 씨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희 씨는 은행 정기예금 7천만 원을 해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려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 우리 오빠 데리고 올게요. 집에서 계약하면 되니까 편하시죠? 계약서까지 준비됐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깜짝 방문한 것입니다. 엄마, 나 왔어요. 경혜 씨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아들이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출장 와서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놓인 부동산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계약서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 계약서? 7천만 원? 경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같은 동 사는 복녀 씨가 소개해준 투자인데 재개발 확정됐다고 해서. 아들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잠깐만요, 재개발 확정? 어디요? 몇 분 후 아들이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기예요?
전형적인 토지 사기 수법이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경희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기? 그런데 복녀 씨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도 5천만 원 넣었다고 했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복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요. 투자 취소하겠습니다. 복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계약금 이미 넣었는데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요.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계약금 안 넣었는데요. 계약서 보니까 내일 만나기로 돼 있던데요. 복녀 씨가 허둥지둥했습니다. 아, 그게 그럼. 다음 기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후 복녀 씨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며칠 뒤 확인해 보니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 정말 많아요. 독거 어르신들이 타깃이에요. 신고가 들어와도 이미 돈 받아서 도망간 뒤라 잡기 힘들어요. 아들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이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각각 8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이었습니다. 복녀 씨는 조직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실명도 가짜, 집도 단기 임대였습니다. 경희 씨는 7천만 원을 날릴 뻔한 충격으로 한 달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복녀 씨를 집에만 안 들였어도 내가 돈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텐데. 이후 아파트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피했습니다. 자녀들이 경희 씨 통장 일부를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금융감독원 2023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투자 사기 피해가 전년 대비 73%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독거노인 대상 사기범 중 78%가 이웃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집에 초대한 후 경제 상황이 노출되며 타깃이 됐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사기 피해 1건당 평균 피해액은 5,800만 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집 내부 수준과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복녀 씨는 2개월간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신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집 방문으로 경제력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사적 공간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신뢰가 완전히 쌓인 사람들에게만 허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초대 요청이나 불편한 질문이 이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을 긋고 외부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신호가 보이면 주의하세요.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하며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 만나기도 전에 집 평수나 경제 상황을 묻는 사람, 카페나 식당이 아닌 꼭 집에서 만나자고 고집하는 사람, 한번 거절했는데도 계속 집 초대를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집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사연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이라 모임이나 초대를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집은 휴식과 안식의 공간이지 호텔이 아닙니다. 둘째, 집은 남의 체면을 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님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술은 집안의 평화를 한순간에 깨뜨립니다. 평소엔 점잖아 보여도 술에 취하면 본 모습이 나옵니다. 술자리의 여운을 집으로 끌고 오는 것은 가족과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넷째,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도 의도를 알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 방문으로 경제력을 파악당하고 신뢰를 이용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으로 초대를 요구하는 사람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삶이 담긴 이야기의 무대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안식처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평화가 공존하는 내 집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일이며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초대를 통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평안해야 할 노후를 불행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 사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대신 밖에서 만나면 어떨까? 요즘 집안 정리 중이라 사람을 초대하기 어려워.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연락할게. 가족들이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해서 집에 손님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해.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후에는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근래에 누군가를 초대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방송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